자, 일단 우리 지금 원가액의 문제도 뒤에 있는 기출 문제 다 풀어버릴 거예요. 뒤에 이론에 뒤에 기출 문제 있는 거 있죠? 그거 풀면서 그걸로 연습할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저와 같이 이야기한 게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바로 매칭해서 여러분들 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원가액에는 내부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것 맞나요? 아니죠. 그건 관리회계 이야기죠. 원가액에는 원가 통제 본연의 목적과 관리회계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함과 재무회계에 우리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재무제표에 우리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원가회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개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원가회계는. 자, 그럼 이제 원가의 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원가의 3요소라고 하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라고 이렇게 세 개를 나누죠. 이건 원가의 3요소라고 하죠. 그럼 이 세 개를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재무회계에서 사용할 거니까 이번 회계 기간에, 그래서 단기라는 표현을 붙이고, 그리고 전부 다 합친 전체의 제조 원가다 혹은 단기 총 제조 비용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원가의 3요소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원가를 통제하는 건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면 편한데 두 개 이상 만들면 각각 물건마다의 원가를 통제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나눌 건데, 이때 첫 번째 분류 나누는 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나누게 돼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추적 가능성이라는 건 어디에 썼는지를 안다 모른다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 거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서 추적이 가능하면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할 거고,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라고 표현할 거예요. 추적이 되면 직접 원가, 추적이 안 되면 간접 원가. 근데 문제 내는 사람은 얘를 직접비, 간접비라고도 표현을 해요. 원가 그리고 비 혹은 원가, 비용 이걸 섞었어요. 원가 회계만 하시는 분들은 뒤에 원가를 다 붙이는데, 재무회계에 정보를 준다고 생각해서 원가를 보시는 분은 그때 비자를 써요. 비용으로 생각을 해요. 원가는 소모돼 버린 자산이 아닌 나머지의 비용이다라고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재료비 중에서 어디에 쓰는지 추적이 가능한 걸 우리는 직접 재료비라고 하고, 자, 노무비에서 추적이 가능한 거를 그렇죠, 직접 노무비라고 하고, 제조경비에서 추적이 가능한 걸 직접 제조경비라고도 하고 직접 경비라고도 해요. 얘를 또 추적이 안 되는 경비를 재료비를 간접 재료비고, 추적이 가능한 노무비를 불가능한 노무비를 간접 노무비,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는 경비들을 간접 경비.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라는 말은 그냥 얘만을 위해 쓴 게 아니라 공통으로 썼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숨겨진 비용이라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사용됐는데 누구만 한테 들어간 거다라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재료비를 지금 두 개로 그냥 분류만 나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도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만드는 이 물건 한 개의 가격이 얼마냐를 산출하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만들든 보드마카를 만들든 이 한 개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이걸 산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는지 구분이 되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직접 경비는 별도로 관리하는 데 의미가 있겠죠.
얘는 여기만 들어갔어. 쟤는 저기만 들어갔어. 그럼 그 금액만 가지고 걔한테만 포함시키면 되니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건데, 어디에 들어갔는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이 간접 원가들 있죠. 이 간접 원가들은 굳이 구분을 나눠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제조 간접비라는 표현을 쓰죠. 혹은 제조 간접 원가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는 우리 간접비를 전부 다 모아둔 거니까 재료비도 들어가 있고 노무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직접 간접 경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럼 이 직접 경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경비 들어간 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직접 경비가 잘 발생을 안 해요. 우리가 어느 특정한 한 제품에만 특허를 집어넣거나 그 제품만 외주 가공 주거나 그런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잘 발생을 안 해서 우리는 얘를 일반적으로는 생략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언급한다면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할 때 같이 더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닐 때는 공식을 이야기할 때는 얘를 좀 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 전부 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는 이 공식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얘를 나눠 가지고 그냥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이렇게 다르게 주물러서 모양만 바꾼 거죠. 내가 통제가 편하도록 얘 구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하도록.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이 세 개를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이름 붙인 놈들이 있어요. 위에는 그냥 원가의 3요소다. 아래는 제조 원가의 3요소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붙이고 있어요. 자, 그럼 제조 원가의 3요소를 가지고 주로 사용을 하는데 간혹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얘 언급할 때도 있고 얘를 언급할 때도 주로 얘를 하지만 쟤도 있어요. 자, 그럼 제조 원가 3요소 가지고 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원가 계산을,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그럼 이 개별 원가 계산 기억나시나요? 개별 원가 계산? 이거죠? 했는데 저게 뭐야? 눈빛을 보내시면 저 혼자서 뭔가 책 읽는 상황이 되잖아. 자, 우리 그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해서 우리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그리고 또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 하는 것들 있죠. 그거 할 때 개별 원가 계산. 이게 우리 비행기나 뭐 이런 거 덩치가 커서 한 개씩 계산하기 좋은 거 있죠. 그러면 그거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가 제조 간접비 배부였죠. 비행기 여러 대 만드는데 볼트로 얘 것만 살 수도 없고 전기도 걔 것만 쓸 수 없고 사람도 그것만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제조 간접비를 배부 어떻게 할 거냐는데, 제조 간접비 배부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작업이 제조 간접비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추적되는 얘들만 구해서 먼저 빼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제조 간접비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얘 둘이를 먼저 합쳐요. 그래서 얘 둘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접 원가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기본 원가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기초 원가라고도 표현을 할 거예요. 먼저 얘 둘이를 합쳐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내버릴 거예요. 얘들을 구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구하는 이 방식이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의 기초 작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을 보면 종합원가 계산할 때에 우리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계산 두 번 했던 기억나시나요? 종합원가 계산할 때 그때 우리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적어서 둘이 나눈 이유가 원가의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둘로 나눴었죠. 그때 재료비, 가공비 투입 시점이 틀리다는 게 재료비는 쓰다 남으면 내년에 써도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다 남은 걸 내년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때그때 발생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투입 시점이 틀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쓴 만큼만 들어가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만 사용한 만큼 들어가니까 얘만 따로 추려서 가공 원가 혹은 가공비 혹은 얘를 전환 원가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직접 재료비를 더해주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써요. 그래서 그때 종합원가 계산할 때 재료비가 얘고 가공비가 얘예요. 이거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서 기말 제공품 구하고 나머지가 매출 원가다 산출하는 방식의 시작이 이제 얘네들을 분류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위해서 이제 얘를 이렇게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103페이지에 있는 우리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조업도에 따른 분류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좀 볼게요.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전체 총정리하면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 자, 첫 번째 변동비 혹은 변동 원가라고 하는 거에 자, 우리 그래프를 가지고 보고 글로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자, 그럼 우리가 경영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우리는 경영학 경제학은 X축에다가 조업도를 둬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값을 Y축에 둬요. 얘를 그럼 지금 이 그래프의 이름은 Y축에 뭐가 있냐인데 여기에 총 원가를 둔다면 자, 이 변동비는 예를 드는 게 주로 재료비예요. 주로 재료비. 왜 재료비 같은 것들을 쓰냐면 변동비는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가는 요소들이 변동비 원가 형태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 뭐 밀가루 반죽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조업도 많이 만들면 전체 내가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총 재료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우상향 직선인 우리 비례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비례 그래프를. 자, 그런데 변동비에서 우리가 단위당 원가를 Y축에 단위당 원가를 두게 되면 이 단위당 원가는 최소 1단위당 얼마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 재료는 최소한 한 개에 한 개 들어간다면 걔는 100개 만들어도 한 개는 한 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단위당 원가라는 건 얘 최소 내가 정한 조업도의 1단위당 얼마 들어가느냐. 우리 개별 원가 계산할 때는 배부유라고 같은 느낌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1단위당 얼마 들어가느냐 그걸 알 거기 때문에 얘는 몇 개를 만들든 간에 똑같이 한 개는 똑같이 하나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콜라를 마셔요. 콜라 안에 들어간 콜라 양은 콜라 만드는 회사가 한 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1000만 개를 만들든
콜라 양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우리 변동비 그래프 형태를 그리는 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재료비는 우리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그리고 총원가는 조업도의 증감하고 비례적으로 같이 증감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게 변동비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고정비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자, 얘는 주로 예를 드는 게 우리 기간 비용, 한마디로 월세라든지 아니면 감가 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자, 그럼 고정비 원가 형태 그리는 게 저런 것들인데, 자, 월세는 우리가 자, 조업도가 아무리 증가를 하더라도 총 월세는 우리가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총 원가는 일정해요. 얘의 특징은 우리 월세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도 안 만들어도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많이 만들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정비의 특징인 거고, 총원가 그래프의 특징인 거고. 자, 그럼 이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우리 요소들의 단위당 원가는, 그렇죠, 단위당 원가는 이 기간 비용을 하나당 n분의 1에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많이 만들수록 n분의 1 하면 금액이 작아지겠죠. 작게 만들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비례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죠? 반비례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죠. 나누기 n분의 1에서 한 개씩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 많이 만들수록 작은 금액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얘 말고도 두 개가 섞여 있는 자, 준 변동비를 보면, 자, 얘는 주로 나오는 게, 자, 예를 들었을 때 전력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요즘 시험에서는 데이터 정액 요금제 이런 것들이 뭐 주로 등장을 해요. 그럼 얘는 단위당 원가 그래프는 우리한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총원가를 그리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건데, 자, 이 준변동비에 적혀 있는 얘네들의 특징이 기본 요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써도 기본 요금 얼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업도가 0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일정 금액이 발생하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더 쓴 만큼 총 요금이 증가하는 방식이 우리 준변동비 그래프예요. 그럼 우리 주의할 게 이 그래프를 주의해야 되죠. 얘는 이 구간까지 총원가가 0이라는 건 무료라는 거예요. 얘는 우리 그래프 산정할 때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변동비 그래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오면 틀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조업도가 0일 때 얼마만큼 금액이 기본 요금이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프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 다음은 준고정비를 보면, 자, 준고정비는 뭐 시험에서는 우리 기계 장치 임차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얘가 나와요. 이 기계가 뭐 몇 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얼마 주문 받으면 몇 대 더 사서 돈이 나간다, 임차료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 자, 얘는 예를 들어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있다면
한 달에 10,000대를 이내에서 주문이 들어올 때는 한 대를 빌려야 돼서 우리는 한 대의 임차료가 발생하다가 그러다가 그 10,000개 이상의 주문을 받으면 우리는 기계 한 대를 더 임차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구간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20,000대까지는 2개를 빌려 쓰다가 20,000대가 넘어가면 또 한 개를 더 빌려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냥 가운데에 이렇게 얘를 선을 꺼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글로 쓸 때에 계단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중고정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는 간단하게 두 문제만 있으니까 저 두 문제만 볼게요. 571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이건 기초라서 별 문제 없어요. 자, 571페이지 6번. 자, 다음 중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고정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증감하는 원가이다. 맞나요? 고정 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증감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바뀌죠. 그죠? 그죠? 반비례든 비례든 증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나의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 고객의 특별 주문이나 수요에 따라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우리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에 적합한 거죠. 이건 뒤에서 또 볼 거니까. 다음 4번에서 자, 종합원가 계산의 경우 선의선출법이나 평균법에 의한 제품 제조 원가는 항상 동일하다. 자, 제가 이 문제가 아니고 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간 것 같아요. 몇 번이었지? 죄송해요. 어떻게든 답은 맞나요? 우리 기억력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예, 맞나요? 틀렸죠? 우리 선의선출법 평균법의 차이가 기초의 차이라서 동일하지 않죠? 그죠? 근데 동일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기초가 없을 때. 나중에 볼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8번 봐야 되는데 6번은 잘못 봤어요. 그래서 근데 답은 틀린 거고 랍은 맞는 건데 이따 나중에 봅시다. 죄송해요. 자, 8번에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지금 여기에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고정 원가하고 이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이거 말고 자, 우리 관련 원가 생각나시나요?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그죠? 의사결정하고 관련 있으면 관련 원가. 의사결정하고 관련 없으면 비관련 원가. 자, 그럼 우리 매몰 원가는 관련 원가인가요? 관련 원가 아닌가요? 매몰 원가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해버리고 사버린 돈을 이야기하죠. 얘는 비관련 원가죠. 그죠? 우리는 기회 원가나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가장 잘 된 거.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었다면 걔는 회피 가능 원가. 얘네들은 의사결정하고 관련 있는 관련 원가죠. 그죠? 이건 우리 책에 안 적혀 있어서 제가 방금 설명 안 했는데 얘가 지금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죠.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8번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생산 활동의 특성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죠?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표준 원가 계산은 미리 표준으로 설계된 원가 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원가 관리에 유용하다. 자, 나중에 표준 원가 볼 건데 얘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평균치에 표준치를 내서 우리의 이거에 대한 효율을 따진 방식이에요. 우리 평균 이만큼 돈 나왔는데 이번에 얼마 나왔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3번에 매물 원가란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원가를 말하며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변동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자, 우리 매물 원가가 뭐라 그랬죠? 과거에 이미 일어난 거죠. 미래에 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돈을 지불한 건데 미래에 예상되는 원가죠.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3번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죠. 4번에 회피 불능 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할 때 그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회피 불능 원가로 적혀있죠. 지금 얘는 피했잖아. 얘는 회피 가능 원가고 얘는 관련 원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문제 나온 건 회피 불능 원가. 우리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695페이지로 가볼게요. (695페이지에) 8번. 자, 다음은 조업도 증감에 따른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의 행태를 요약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것은. 자, 먼저 우리 총원가 이야기하네요. 자, 총원가가 지금 조업도가 증가를 하면 변동비는 총원가가 비례적이니까 증가할 거고, 고정비는 총원가가 일정하죠. 그죠? 그러면 양가로 1번은 일정이네요. 그럼 또 우리 그 아래로 감소를 하게 되면 변동비는 비례적이니까 감소할 거고 총원가가, 그리고 고정비는 뭐 그대로 일정할 거죠. 총원가 그래프 그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단위당 원가는 우리가 변동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일정한 거죠. 그죠? 단위당 원가, 한계당 원가 재료는 똑같이 들어간다 했던 거. 그런데 고정비 세로는 우리는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했잖아. 그럼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는 감소할 거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고정비는 증가하게 되겠죠. 방금 그래프 4개를 규칙을 전부 다 그냥 표로 해가지고 정리를 시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해가시나요? 말인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런 건 내가 글로 봤을 때 말하는 거 생각 안 나면 이렇게 적어 놓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변동 봤을 때, 고정 봤을 때, 이거 총 원가는 얘는 이거, 얘는 이거, 단위당은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적어 놓고 보면 이 글자가 그냥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같이 감소하고, 얘는 일정할 거고, 얘는 증가하든 감소하든 일정할 거고, 얘는 반비례할 거고. 그러면 이 그래프만 생각하고 8번 문제를 보면 답이 그만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적었던 그 그래프가, 우리 회계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느끼실 적이 있으실 텐데, 나는 숫자를 싫어하고 그래프를 싫어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 풀려면 이걸로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한 게 많아요. 이해하거나 문제 풀 때가. 그것 때문에 그냥 이걸 이용식으로 하는 거죠.